네, 미국장도 좋았겠다. 오늘 국내 증시 상당히 또 강한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종목 고르기가 또 쉽지 않다,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투자텔미를 통해서 그 안에서 아이디어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키워드 함께 보시죠. 네, 431조 원의 돈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는지 같이 추적을 해볼 거고요. 엔비디아 수주에 이어서 아마존까지 수주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존 익스프레스에 탑승하게 된 그 종목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년 만에 귀환한 그 게임기가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수혜주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투자템이 함께 보시죠. 네, 오늘도 시장은 이재명 정부 수혜주 샷게 분주한 모습이죠. 그 중에 하나가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오늘 장중에 18% 넘게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지만 오후장 들어서는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현재는 4% 가까운 오름세반을 유지하고 있고요. 주가는 현재 구간에서 6,6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왜 이재명 정부의 수혜주인가? 텔레그램에 올라온 걸 함께 보시죠. 오늘 IM증권에서 이재명 정부가 연간 40조 원 규모의 벤처 투자 시장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 과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최대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벤처 기업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이 펀드 운용과 직접 투자를 수행하는 국내 벤처 캐피탈사로 꼽히는데요. 최근에 정부가 이제 내놓은 벤처 투자 육성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적인 내용이 그러면 들어가 있는지 보고 관련 내용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의 벤처 투자 육성 정책입니다. 대표적으로 모태펀드 예산 확대 우리가 전망해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퇴직연금의 벤처 투자 허용입니다. 약 431조 원 규모의 자금이 벤처 시장으로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핵심 정책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이재명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AI 관련 육성 정책과도 결이 맞닿아 있는데요. 내용 함께 보시죠. 과거에도 AI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에 누적으로 2,579억 원 이상을 투자했었던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 전체 투자 중에서는 AI 관련 비중이 43%를 차지해 AI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AI 관련 정책을 상당히 강조해온 만큼 현재 이재명 정부는 AI 세계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국가 AI 투자 100조 원 계획과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AI 관련 펀드와 LP 출자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일단 IM증권에서는 AI 투자 선봉장으로서 최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또 미래에셋 벤처 투자다라는 톤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벤처 투자 육성과 AI 시장 육성이라는 두 가지의 정책 키워드로 같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 수혜주가 미래에셋 벤처 투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덩달아서 창투사들도 같이 올랐거든요. 함께 보시죠. TS 인베스트먼트는 현재 22% 넘는 강세 흐름 유지를 하고 있네요. 소형주들이 더 강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캡스톤 파트너스도 17%대로 두 자릿수의 상승률 유지를 하고 있고요. LB 인베스트먼트, 아주 IB 투자 그리고 DSC 인베스트먼트까지 모두 2에서 8%로 동반 상승세로 오후장까지 창투사는 강한 힘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투자텔미 내용입니다. 네, 두산하면 CCL, 자동으로 떠오르는 연관 키워드죠. 그동안 AI 가속기형 CCL이 두산의 성장 동력이었다면 신규 FCCL 라인까지 가동이 되면서 실적 성장세를 더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기사 함께 보시죠. 두산 BG가 지난달 전북 김제 FCCL 공장 가동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9월에 김제 공장을 준공을 했는데 8개월 만에 본격 양산 체제를 맞은 건데요. 그럼 이 FCCL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냐? 폴더블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에 적합한 게 FCCL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폴더블 폰과 웨어러블 기기 등 스마트폰 관련 제품들의 성능이 고도화됨과 동시에 소형화 그리고 경량화되는 추세라 고성능 FCCL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두산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FCCL과 CCL을 잠깐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특징과 주요 용도가 중요합니다. 유연한 필름 구조가 FCCL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FCCL의 주요 용도는 폴더블폰, 웨어러블 기기 등과 같은 소형 전자기기고요. 동박 적층판으로 불리는 CCL은 AI 서버 그리고 고속 통신 장비 등과 같은 대형 고성능 기기에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두산은 기존 사업의 구축은 CCL이고 여기에 이제 FCCL을 통해서 모바일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FCCL의 모멘텀 말씀드렸으니까 CCL의 모멘텀도 봐야겠죠. 지난해부터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에 쓰이는 CCL을 납품하면서 실적이 급성장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연내에 아마존을 상대로 CCL 공급 계약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업계 내 돌고 있는 소문에 따르면 두산은 마벨과 아마존이 개발 중인 AI 칩의 품질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 3분기부터 발주가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 네, 오늘 분봉 차트고요. 장중에 역사적인 상장 이래 신고가를 다시 쓰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6%대 상승 흐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일봉 차트를 통해 보시면요. 4월부터 정말 꾸준하게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은 CCL의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됐었고 여기에 이제 FCCL이라는 모멘텀이 또 장착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주가는 어느덧 60만 원 선을 넘어서게 됐고요. 지주사 모멘텀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와 같은 사업 성장 동력도 우리가 좀 예의주시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산 두 번째 투자텔미로 만나봤습니다. 마지막 내용 함께 보시죠. 지난 5일 드디어 닌텐도의 스위치2가 일본과 미국, 한국 등 주요 3개 지역에서 동시 출시가 됐습니다. 지난 2017년 이후 무려 8년 만에 귀환한 신제품인데요. 닌텐도의 스위치2가 출시와 함께 24시간 이내에 가장 많이 팔린 콘솔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출시 하루 만에 무려 300만 개 이상을 판매하는 새 기록을 세운 겁니다. 예전에 이제 투자텔미에서 닌텐도 스위치2 출시를 앞두고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반도체 칩이 장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한국 닌텐도 유통 벤더사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종목은 대원미디어와 손오공입니다.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니까 둘 다 한국 내 닌텐도 브랜드의 공식 유통 벤더사지만 각각 다른 방식과 강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먼저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정식 수입부터 공급망 구축까지 아우르는 공식 유통사 역할을 하고 있고 지난해 말부터 신한투자증권에서 스위치2 출시를 앞두고 저평가 매력과 출시 모멘텀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닌텐도 스위치2 신제품 물량 배정과 추천 판매 그리고 대형 유통 채널의 이제 유통을 맡고 있는 벤더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닌텐도 스위치2의 배정 물량이 이미 대부분 소진이 되면서 올해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손오공의 주가가 더 강한 모습입니다. 오후장 들어서 시세가 더 붙게 됐고요. 현재 12% 넘게 오르며 1,098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워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시면은 오늘 장중 고점이 이 부근입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오후장에서 더 강한 시세를 내고 있고요. 대원미디어는 1%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자텔미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볼 시간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뉴스와 재료를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대선을 치렀던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책, 그 정책의 연속성 있는 종목들이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또 앞으로 어떤 정책이 좀 가시화될 수 있을까를 본다면 아마 우리가 또 급등할 종목들을 좀 미리 살 수가 있겠죠. 일단 AI 정책에서 제가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누누이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계속 급등하고 있고요. 이번 주 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12일 날 출범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내었던 공약이나 정책들을 다시 한번 좀 가다듬고 어떤 국정과제 청사진을 마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서 아마 정책의 연속성 있는 기업들은 계속 급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같은 경우도 이 부총리급의 AI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고요. 이 과기부의 업무를 중심으로 이제 부총리급으로 AIC를 개편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지역 화폐 같은 경우도 코나 아이부터
쿠콘, 아이스크림 글로벌 많이 급등했는데 역시나 이제 뭐 지역화폐 하면 뭐 다들 알고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대표하는 정책이었던 거고요. 지금 전 국민에 25만 원 지급하는 그런 민생 지원금을 또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또 뭘로 지급할까요? 당연히 지역화폐로 지급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지역화폐부터 결국 또 가상자산 관련주까지 봐야 될 것 같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상법 개정입니다. 제가 이 지주사하고 증권사를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뭐 미래에셋투자증권부터 키움증권, 삼성화재, 하나금융, 지주사까지 오늘도 급등하고 있죠. 이번 주 역시 12일 날 이 상법 개정안을 그 본회의 통과시켜서 이제 아마 이 대통령실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상법 개정이 사실 꽤 세게 준비했던 것들이 안 되던 것들이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서 충분히 아주 쉽게 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성과 또한 빨리 나올 수 있는 거라서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일단 6월 한 달만 본다 하더라도요. 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과 관련된 특히나 정책의 어떤 연속성이 뛸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또 급등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는 재료지만은 아직까지 또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또 그런 종목 하나를 또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벤트를 보고 선점이 가능한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그 종목은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가가 1,493원인데 동양철강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쉽게 말하면 이제 알래스카 가스 개발 관련 종목입니다. 그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가스의 주 배관망을 건설하고 또 강간을 공급하는데 국내 주요 상수도 사업용 수도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봤을 때는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화학 에너지 확대, 석유, 천연가스 이런 화석연료 생산에 있어서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이 미국의 알래스카 개발에 참여를 한다고 하면은 또 가장 수혜로 거론되는 게 동양철강이라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초대를 받았고 참석하기로 결정이 났죠. 그래서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에서 이 G7 정상회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원래 G7 정상회의는 뭐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같은 G7 참석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초청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첫 대면이 당연히 나올 것 같고, 당연히 그럼 이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당연히 중요하게 다룰 과제가 관세, 북한 이야기 무조건 나올 것 같고요. 그럼 관세와 관련해서 우리가 협상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게 LNG라든가 원전, 알래스카 등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알래스카가 우리가 테마로 보기에도 가장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G7 정상회의 관련해서는 이 알래스카가 주요 테마로 떠오를 수가 있고 그 대장이 동양철강이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지금 알래스카 개발 참여 가능성이 있어서 실제 전 정부에서도 좀 참여 가능성으로 봐왔던 거고 이미 4월 초에 그런 실무 그룹을 좀 구성해서 아직까지 합의한 건 아니지만은 좀 합의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결국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동양철강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2,000원, 손절가는 1,2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7 정상회담 6월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미 무역 합의 진전을 해볼 수 있는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종목 리뷰를 해야 되는데 솔트룩스 지난주에 2차 목표 주가 5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거뜬하게 돌파를 했는데 이제는 네. 차익 실현을 좀 할까요, 매니저님? 일단 더 갈 것 같긴 한데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6만 원에선 전략 매도하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역시나 이제 이 정책주의 어떤 그 파격적인 급등을 좀 보셨는데 그 같이 말씀드렸던 신용증권 같은 경우도 계속 급등하고 있죠. 증권주하고 지주사는 조정을 계속 짧게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매수 접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신용증권은 목표가를 14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급등이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증권주는 계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여기에 제가 지주사를 말씀드렸던 게 원익이죠. 이 원익 같은 경우도 충분히 급등이 나온 상황에서도 그래도 너무 싸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원익인데 역시나 이 지주사의 급등과 같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 지난주 좀 말씀드렸던 건데요. 모멘텀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계속 급등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6월 달에 이렇게 급등할 종목들이 꽤나 많이 있고 증권사, 지주사, 또 가상화폐 등등 해서
지금 살 종목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주제로 해서 유튜브에서 무료 방송을 오늘 4시부터 할 거니까요.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